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로드 물리대회 데뷔반 설명을 맡은 박명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물리대회 TPL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카로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물리대회로 바뀌면서 명확하게 온라인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매년 2회 시험이 진행이 될 거고 24년 1회 시험은 2월 24일에 본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4가지 전문가 과정까지 있긴 한데 전문가 과정은 대학교에서도 이상의 내용을 배운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고 저희는 브릿지는 초급 과정 그리고 중급 대비반은 중급 과정 고급 대비반은 고급 과정을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고 오지선다. 그러다 보니까 찍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오답에 의한 감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항수는 23년 2월 1회에는 26문항, 2회에는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초급 과정의 내용, 중급 과정의 내용, 고급 과정의 내용 이게 오피셜하게 나온 거고 등급과 수상을 해줍니다. 자, 얘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필요하시면 스샷을 찍으시면 되고 인원 비율 정도. 자, 저희가 기존에는 물올이었어요. 물리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실제로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2회의 물리대회를 거치면서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개념 비율이 굉장히 커졌어요. 기존에는 항상 문제를 알고 내용을 알더라도 계산에서 막히고 실수하고 하다 보니까 수상의 점수가 11점, 12점 이랬거든요. 30점 만점에 11점, 12점 이래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물리대회로 바뀌면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수상할 수 있는 점수가 20점대 이상으로 올라갔죠.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아이는 나보다 물리를 잘해.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성적을 잘 받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아이는 계산을 잘하는 거고 문제의 방향성을 잘 보는 거였는데 개념을 물어보다 보니 개념 부분에서 조금 약할 수 있었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판단해보고 아이들을 연습시키는 과정도 개념 위주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따가 뒤에 수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고급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도 똑같이 비슷한 경향이 되고 다만 고급 과정은 내용보다는 계산 위주니까 일반 물리학이 좀 나오다 보니까 계산 위주의 평가가 좀 더 많았다. 자,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 실제로 2회 물리대회에 출제된 내용들이에요. 빛의 삼원색, 기존의 물올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로초다.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사실 여기에 답은 1초거든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데 거의 내신급이죠. 치사할 정도로 꼼꼼하게 개념을 공부를 해야 이 내용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기준으로는 1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냥 넘어갔으면 틀릴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수업을 할 때 매주 주간 테스트를 봐요. 그 주간 테스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개념, 빈칸 채우기, 개념 확인 문제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문제를 접합니다. 아이들 기준으로 사실 복습을 시켜봐도 애들은 시험이 없으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테스트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한 수업에 대한 개념의 숙제를 이런 식으로 내주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봄으로써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아카로드에서 1월 대비반 1월에 개강하는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 초급 대비반 아카 브릿지라고 하죠. 중등 과정 심화 내용 그리고 물원 내용에 어느 정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중등 과학만 딱 듣고 오는데 중등 과학에서 심화 내용을 별로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심화 내용도 포함하고 물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1월에 개강을 하면 브릿지는 저희가 15주를 잡아요. 근데 15주도 사실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해보고 판단을 하면서 정확하게 15주를 딱 끊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따라오면 빠르게 치고 아이들이 못 따라오면 조금 더 늦어지고, 하지만 15주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 1주 정도만 잡을 거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해서 4달 정도 브릿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넘어가면, 브릿지는 사실 초급 과정이에요. 초급 과정이다 보니까 시험이 2월에 있죠. 시험이 2월에 있으면 당장 2월달 시험에는 크게 점수를 기대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 다 못 배웠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9월달에 있는 중급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브릿지를 배우고 5월달부터 중급 에센셜을 들으면 9월달에 있는 중급 시험에서는 저희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 중급 에센셜이 있어요. 중급 에센셜, 중급 스탠다드가 있는데, 에센셜과 스탠다드의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필수 단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을 제외했어요. 제외하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는 자체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아이는 잘하는 것 같아요. 배운 건 조금 적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해서 실제로 스탠다드로 그냥 보내봤더니 당장 이 아이한테 필요한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학생들은 일단 어려운 반에, 높은 반에 있으면 좋아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에센셜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보고 이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학생이면 스탠다드를 들었을 때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다 라고 해서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문의를 주시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테마라고 해서 어드밴스드가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중급 대비반의 제일 끝판왕이라고 하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왜냐면 일반 물리학의 일부 개념을 소개하거든요. 저희랑 오래 공부한 친구들이 저희가 충분히 배울 거 다 배우고 영재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급을 마무리하고 싶다, 혹은 고급을 배우기엔 벅차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드밴스드 수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마에서는 중점 단원 여러 개의 테마별 문제풀이 수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파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면 이후의 내용을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중급 대비반도 마찬가지로 1월에 개강을 하면 에센셜이 이제 4달 코스예요. 15주 코스면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사실 이쯤 되면 이제 중2 학생들이 생기죠. 중2 학생들이 생기면 내신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스탠다드로 넘어가서 스탠다드에서도 마찬가지로 9월에서는 수상까지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 에센셜을 듣는 친구들은 등급 정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덜 배웠으니까. 시험이 당장 2월이니까. 그렇지만 9월에서는 충분히 다 배웠고 스탠다드를 통해서 연습도 하고 마지막 파이널 문제풀이까지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수상을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 자체가 사실 그냥 물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하고 영어, 국어도 하다 보니까 오로지 물리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이제 등급을 받는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작년에 수업을 했을 때 한 80%의 친구들이 거의 골드, 실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못 나오면 이제 매우 아쉽게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반은 현재 스탠다드를 시작하는 반 기준으로 어드밴스드로 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드밴스드를 가기에는 스탠다드만 한 번 들은 친구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에 지금 테마를 낄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사실 스탠다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테스트나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드밴스드로 넘기거나 테마로 넘기거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물리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브릿지를 시작으로 에센셜, 스탠다드, 일반 물리까지 가는데, 어떤 어머님들은 이제 영재학교 입시도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스탠다드보다 더 적은 범위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돼요. 다만
물올에 대해서는 물리대회에 대해서는 객관식인데 이제 영재학교 입시는 서술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높을 뿐이고 당장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는 스탠다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있죠. 통합과학을 보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리의 선택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참고하던 어떤 문제집에서는 물원, 물투, 화원, 화투, 나머지 생원, 생투 다 있는데 물투는 아예 교재가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수요가 200명이 안 된다. 수요가 200명이 안 되면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개별적인 과목의 암기 내용의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논리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변별력을 유지하겠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학생들은 생물, 지학, 특히 뭐 화학도 포함해서 선택을 많이 했죠. 그 이유는 뭐야?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물리를 잘하면 물리를 선택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 변별력이 어디서 나와요? 물리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리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아카 브릿지를 시작으로 사실 저는 이번 물리대회로 바뀌면서 중급까지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과를 갈 거라면 어차피 중급 내용이 고등학교 선행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영재학교는 당연하고 일반고도 마찬가지고요.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물리를 무조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브릿지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급 대비반은 넘어갈게요. 스샷을 찍으시면 되고요. 다음 저희가 이제 파이널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파이널 특강은 1월달부터 시작을 할 거고 주 2회 진행이 될 겁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중급실전 A를 들을 거고요. 다만 그 와중에 문제풀이 반이다 보니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중급실전 B 반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만 이 자체도 시험이 있습니다. 왜? 실제로 2달 동안 앉혀 있어 봤더니 아이들이 배운 게 없다라는 거죠. 당장 필요한 건 개념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풀면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요. 근데 그게 점수로 연결이 되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카로드에서. 그러다 보니 자체 시험을 통과한 친구들은 이 시험 자체가 개념도 많고 충분한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 이 통과한 친구들은 들어도 되겠다 싶은 아이들만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급실전 C는 고급 대비반이에요. 주 1회 진행이 될 거고 일반 물리 내용이 진행이 될 거라서 고급 대비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중급실전 C를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반 토요일 일요일반 시간표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1월 달에 개강을 하는 반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 날짜가 개강하는 요일입니다. 날짜와 요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당장 흰색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9월이나 11월에 개강을 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반이고 노란색은 1월 달부터 개강을 할 건데 저는 기존에는 수업을 안 하다가 지금 과학고 입시 때문에 조금 더 늦게까지 지연이 돼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하고 1월 달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제 이름이 꽤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저희 수업 내용 하루에 역학전장의 파동을 모두 진행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표님이 항상 고집하시던 부분인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해요. 왜? 아이들은 역학전장의 파동을 순서대로 배우면 중간에 퍼져요. 중간에 퍼지면 다시 역학 스타트. 저희 어렸을 때 수학 배울 때 집합 굉장히 열심히 했죠. 노면 다시 집합. 그러다 보니까 집합이 되는데 역학전장의 파동을 모두 스타트를 해버리면 해당 파트에서도 특히 저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파동이거든요. 파동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파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시간표대로 하루에 3타임씩 수업을 듣고요. 선생님은 중급 대비반은 2명이 들어가요. 2타임을 뛰는 선생님이 각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되십니다. 담임 선생님을 포함하여 부담임을 체제로
저희가 학생들은 일주일에 2명의 선생님을 만날 거고 항상 모든 소통은 담임과 하되 다만 피치 못하게 담임 선생님이 없으면 부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밴드 촬영이 됩니다. 학생들이 사실 밴드 촬영을 저희가 시작한 코로나 때부터거든요.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밴드 촬영을 했는데 뭐 막상 해보니 아이들이 복습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복습할 때 굉장히 좋아서 밴드의 모든 수업을 올리고 당연히 과목 특성상 클리닉도 당연히 운행이 됩니다. 아이들은 물리는 특히 안 풀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준으로 클리닉이 매일매일 운영이 되니까 원하는 학생들 솔직히 조금 강제하긴 해요. 솔직히 조금 강제하긴 하는데 원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복습 테스트 실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확인 문제들 포함하여 계산 문제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진도, 과제, 평가 등을 어떻게 확인하냐. 기존에는 저희가 계속 문자로 보내드렸거든요. 이번 주 수업은 어떤 내용이었고 이번 주에는 아이가 조금 졸더라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아무래도 누락이 되거나 혹은 문자도 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스팸을 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 친구 앱을 통해서 매일매일 수업하자마자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갔고 과제를 했고 어떤 내용을 배웠고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특강입니다. 파이널 특강 문제풀이반 해서 월, 금, 화, 목 그리고 수요일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눴고요. 월요일에도 A반, B반, 월금에도 AB, 화목에도 AB. 다만 저희가 KMO 때문에 화요일 반은 인원이 많을 것 같아서 실전 A를 2개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인원이 모이면 2반으로 진행이 될 거고 모이지 않으면 1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급 실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물리 내용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저기 계시는 문영수 선생님께서 아카로드의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학벌이 좋죠. 학벌이 좋고 저는 사실 가장 큰 게 어디 갔어? 열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업만 하고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히 그럴 거면 온라인 듣지. 해서 아이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로 저희가 꾸려놔서 이런 선생님들을 믿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